리스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 리스트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이죠. 한글로 우리 국문으로 따지면 목록이죠, 목록. 리스트, 목록.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이 뭐 꽤 있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투두 리스트 같은 게 있죠. 오늘 뭐 해야 될지 목록들이 쭉 있을 거죠. 뭐 오늘 무슨 수업도 들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뭐 어디 뭐 또 해야 되고 뭐 다양한 해야 될 일들이 쭉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그와 같은 리스트 또는 뭐 버킷리스트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숫자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모두 다 리스트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그럼 도대체 컴퓨터로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스트의 기본 연산, 리스트의 기본 연산 잠깐만요. 리스트의 기본 연산은 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뭔가 작성을 하고 그 메모장에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 오늘 해야 될 일을 메모장에 작성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메모장에 추가하겠죠? 이렇게 추가할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쭉. 자, 그리고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오늘 약속에서 또는 오늘 해야 될 일에서 취소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일들은 마찬가지로 삭제하면 되겠죠. 목록에서. 그리고 어, 특정 항목을 찾는다. 어, 내가 그 목록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 목록들이 몇 개 안 될 때는 찾기가 쉽겠지만 목록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목록에 값을 집어넣고 목록에서 필요 없는 값은 목록에서 빼고 또는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리스트의 기본 연산을 우리는 만들어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ADT가 나왔어요. 리스트 ADT, 리스트 ADT, 리스트 Abstract Data Structure.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리스트란 자료 구조는 어떤 연산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들 리스트 자료 구조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라는 사용 설명서하고 비슷한 거다. 사용 설명서하고 비슷한 거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가 있냐고 또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n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된 순서 있는 모임. n개의 엘리먼트. 각 n개의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 순서가 있는 모임이에요. 자, 어쨌든 객체가 이렇게 있고 연산은 어떤 연산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연산들 리스트에 추가 그리고 리스트에서 제거 리스트에서 요소를 반환한다는 얘기가 결국 리스트에서 찾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추가할 때 어떤 위치에 추가할 거냐에 따라서 뭐 그 저기 뭐야 이 연산들이 좀 몇 가지 좀 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추가하는 거고 얘는 리스트의 맨 앞에 추가하는 거고 얘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가는 할 건데 추가를 어디에 할 건지에 따라서 연산들을 좀 종류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어, 자, 그리고 딜리트도 어떤 특정한 곳에 목록들을, 리스트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스트를 전부 다, 모두 다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아까 봤듯이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리스트가 목록이 실제로 몇 개인지를 목록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리스트가 가득 찼는지 그리고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리스트가 가득 찼는지와 여기
비어 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스택에서도 봤고 저기 뭐야 큐에서도 봤죠. 근데 리스트는 그러면 가득 찼고 비어 있는지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리스트를 내용을 또 쭉 다 출력해 주는 내용까지. 결국은 우리가 만들 리스트는 이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얘기하면 배열을 이용한 구현은 사실 사용 잘 안 해요. 그리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구현을 보통 많이 사용한다. 자, 왜냐하면 배열을 이용하면 몇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보통 많이 만든다. 자, 그러면 배열을 이용하면 왜 불편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게 결국은 뭐죠? 어떤 항목들이 순서가 있는 항목들이 모여 있는 집합이죠. 리스트가. 자, 그런데 배열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요소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배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값을 집어넣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자료 구조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배열은 이제 뭐 이거 소스 코드는 배열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배열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항목에다가 어떤 값을 기본적으로 배열에 이제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특정한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싶어요. 이 위치에 집어넣고 싶으면은 기존에 들어있던 배열에 들어있던 값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뒤로 밀려 나가야지. 왜냐하면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값들은 한 칸씩 뒤로 다 밀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는 연산도 필요하고 값을 다 뒤로 밀어내는 연산까지도 해줘야 돼요.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리스트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3번만 밀어내면 되니까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얘가 1000개, 10,000개 있으면은 10,000번 뒤로 밀어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한 자료 구조이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록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항목을 지울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얘를 B라는 엔트리를 항목을 지워 봅시다.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물론 지우고 빈자리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근데 빈자리가 중간중간 있으면은 나중에 검색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관리가 중간중간 빈자리가 있으면 공백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리가 비면은 앞으로 이렇게 또 옮겨줘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거다. 아까 뒤로 밀어내는 거하고 앞으로 당기는 거하고 똑같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얘도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있으면은 100만 번을 다 옮기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보통 배열을 이용해서는 연결 리스트를 잘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리스트는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목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여러분들이 저장해야 될 항목들을 노드라는 이름으로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고 그 노드들을 어떻게 이렇게 각각 포인트로
포인트로 다 연결시켜두는 자료 구조예요. 포인트로 연결시켜주는 자료 구조.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제 노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이 노드들은 각각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 하나는 얘는 우리가 좀 자세히 그려보면 여기에는 데이터를 담고 여기에는 링크를 담아요. 링크라는 게 그거 이제 포인트죠. 주소예요. 그래서 데이터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담을 수 있고 링크에는 뭐다? 주소를 담을 수 있어요. 어떤 주소? 예를 들어서 뭐 이 B 노드를 가리키려면은 B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야겠죠. 0x 1000번지 이와 같은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결된 표현은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저장하고 싶은 값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 표현은 이렇게 구성된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삽입과 삭제 그 배열을 이용하면 삽입과 삭제가 상당히 잘 안 됐었는데 얘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노드가 지금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A, B, C, D, E가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하고 기존에 있는 노드들이 새로운 노드를 적절하게 잘 포인팅만 잘 해주면은 아까 봤던 불편한 문제점들 뒤로 다 한 칸씩 밀어야 되는 문제점들은 안 해도 된다. 없어진다. 자, 그림으로 보면 A, B, C, D, A, B, C, D, E가 기존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노드를 B하고 C 중간에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B를 B 연결을 n으로 가리키게 하고 얘 n 연결을 n의 다음 연결을 C로 가리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결이 스무스하게 잘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C를 삭제하고 싶어. C 노드를 삭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B 노드가 B 노드가 원래는 C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B 노드가 D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연결 구조에서 얘는 없어지죠? 없어져요. 자, 이렇게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막 밀어내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일들 안 해도 된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자료를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보면 삽입 삭제가 쉽죠? 삽입 삭제가 쉬워요. 그리고 얘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필요 없다. 자,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까 배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 또는 1000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 연속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굳이 연속된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배열은 한 번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어 주세요 하면 100개만 딱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100개 한 번 만들어 두면 공간을 바꾸려면은 공간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드 하나 만들었어요. 노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노드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새로운 노드를 계속 어떻게 연결시키는 개수만큼 다 연결시키면은 노드에 개수 제한이 없어요. 물론 컴퓨터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겠죠. 컴퓨터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이지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 때 노드를 개수를 몇 개로 하겠다라고 딱 제한된 게 없어요. 그래서 크기 제한이 없다. 단점은 구현하기가 좀 번거롭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구현하는 게 상대적으로 배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다. 뭐 그 다루기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드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어, 음, 자, 왼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드에 값만 이렇게 저장했으면 됐어요. 값만 저장하면 됐는데, 근데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와 아까 봤듯이 링크라는 그 필드가 있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필드와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얘는 이제 링크는 결국은 주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필드가 하나 더 있다. 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인덱스가 있죠. 0, 1, 2, 3, 4 인덱스가 있죠. 그럼 인덱스가 있으니까 인덱스로 시작을 알 수 있죠. 쉽게. 0번 인덱스를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노드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시작이 어디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 여기가 시작입니다라는 표시를 해두는 어,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시작입니다라는 표시를 해두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끝입니다라는 또 마찬가지 표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표현을 한다. 오케이. 어,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연결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는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어, 그, 일단 단순 연결 리스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 연결 리스트부터. 단순 연결 리스트는 방금 봤듯이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연결 목록들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원형 연결 리스트는 시작이 있는데 다 한 방향으로 연결돼 있고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다시 시작을 가리키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원형 큐하고 선형 큐 그러니까 선형 큐하고 원형 큐하고 좀 비슷한 형태이죠. 얘는 원형 연결 리스트는 가서 꼬리가 다시 머리를 가리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 큐하고 좀 유사한 형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가리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그런다. 오케이. 자, 근데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단순 연결 리스트부터. 자, 그래서 하나의 링크 필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 하나의 링크 필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마지막에는 널로 표시를 한다. 널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가 포인트 연산할 때 우리 이미 널이라는 거 한번 배웠어요. 널이라는 게 결국은 뭐다? 가리키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리키는 게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리키는 게 없습니다라는 표시를 넣어두면 이게 끝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작이고 자, 노드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노드를 만들어 봐야겠죠. 이 노드 하나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노드 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인티저 데이터 형태를 여기다 저장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인티저 타입의 엘리먼트를 인티저로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 필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체 할 때 배웠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구조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소를 넣을 수 있는 구조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필드를 이 뭐라고 그런다? 스트럭처 노드 포인트 링크 이거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학기 초에 구조체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링크 필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어,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도 가리킬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동일한 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주소인 거죠. 어, 자기 자신과 동일한 타입을. 자, 그렇게 하고 자, 노드 만들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를 그러면은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 리스트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어, 동적 메모리 할당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리스트를 보통 노드 하나를 만들 거야.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노드를 만들 때는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리스트 노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리스트 노드 형태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게 안에다가 뭘 한다?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 값을 10 그리고 여기다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힙 공간에 힙 공간에 리스트 노드만큼 이렇게 만들고 얘에다가 어떻게 한다? 얘의 시작 주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스택이면 여기가 헤드라는 변수가 있고 이 만든 공간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헤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제로엑스 3000번지다. 그럼 제로엑스 3000번지가 헤드에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헤드에 있는 멤버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멤버 데이터에다가 10이라는 값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갈 거고 헤드에 있는 멤버에 링크라는 멤버에 널 넣어주세요 하면 여기에 어, 널 들어갈 거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결국 이제 리스트의 노드를 만들 때는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노드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계속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노드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힙이 있고 여기 힙이 있고 스택이 있으면은 자, 스택에 p라는 변수 만들어 두고 여기에다가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렇죠? 노드가 만들어지고 얘 주소는 예를 들어서 제로x 4000번지라고 해봅시다. 제로x 4000번지. 자, 그러면 여기에 제로x 4000번지가 저장이 될 거고 P에 저장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P의 데이터에 20을 넣어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20이 들어갈 거고 P의 링크에 널 넣어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널이 들어갈 거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드를 몇 개 만들었어요, 지금? 노드 벌써 두 개 만들었어요. 노드를 두 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노드를 두 개 만들었다. 오케이. 자, 이 두 개 만든 노드를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연결 리스트잖아요.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헤드에 데이터에는 10이 저장되어 있고 이 링크에는 지금 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헤드의 링크에 P를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P. 자, 그래서 얘는 제로엑스 4000번지 만약에 얘는 제로엑스 3000번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헤드는 제로엑스 3000번지를 저장하고 있고 P는 얼마? 제로엑스 4000번지 저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음. 자, 이 상태에서 헤드의 링크에 뭘 저장하라고 그래요? P 저장하라고 그러죠. 그럼 P에 있는 값이 헤드의 링크에 저장이 될 거예요. 값이 얼마가 저장되죠? 여기에 제로엑스 4000이 저장될 거예요. 제로엑스 4000이 저장된다는 얘기는 제로엑스 400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는 결국은
얘를 가리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 안에 화살표가 있진 않아요. 컴퓨터 안에 화살표가 있진 않은데 이 주소가 있으니까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 나름대로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가리키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와 같이 노드를 연결시킬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단순 연결 리스트에 어, 제공해줘야 되는 연산들, 아까 우리가 그 ADT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이와 같은 연산들을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insert first는 예를 들어서 목록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목록들이 쭉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으면은 이 n이라는 노드를 만약에 추가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할 건데 insert first라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얘는 헤드고 얘는 헤드예요. 자, 이 n을 insert first 하면 맨 앞에 추가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냥 insert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적당한 중간 지점에 추가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중간 지점 추가해 주세요 라는 의미고 delete first는 맨 앞에 있는 얘를 삭제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delete는 중간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곳을 삭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연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rint list는 얘를 한 번씩 다 방문해서 내용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insert first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어, 자, 만약에 기존에 연결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저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insert firs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자, insert first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맨 앞에 추가한다고 그랬죠. 맨 앞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insert first 함수를 호출할 때, 자, list node, head. 자, 왜냐하면 맨 앞에 추가하려면은 이 헤드가 그러니까 어디가 맨 앞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값을 여기다가 인자로 넘겨줘야 돼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면 자, 이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시간 순서대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임이에요. 세로 방향은. 자, 그래서 이 5라는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맨 앞에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여기에 5가 들어갈 거고 이 헤드는 인자로 이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헤드를 알려줘야 된다. 헤드 값을 알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케이. 내가 추가할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추가할 노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추가할 노드를 만드는데 추가할 노드를 어떻게 공적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적 메모리 할당을 하죠. 공적 메모리 할당을 하면 얘가 하나 만들어져요.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2번 이2번 실행하면은 P의 데이터에 밸류를 집어넣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로 5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밸류니까 여기에 5를 집어넣고 그리고 P의 링크에 뭘 집어넣어 달래요? 헤드를 집어넣어 달래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노드는 0x 1000번지에 있고 두 번째 노드는 0x 2000번지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헤드에는 값이 얼마일까요? 0x 1000이겠죠? 얘는 이제 시작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헤드는 변수 안에 헤드라는 변수 안에는 0x100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가 각각 있는 곳의 위치이고 그래서 헤더에는 0x100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헤드를 링크에다가 넣어 달라고 그러면 0x1000이 여기 들어가겠죠. 0x1000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1000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작은 숫자들 1, 2번, 3번 있죠. 이 작은 숫자가 이 소스 코드하고 일치하는데 3번을 실행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 화살표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어,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잘 엄밀히 따지면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3번까지 수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 헤드도 얘를 가리키고 이 새로 들어온 얘도 얘를 가리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가 되면 둘 다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오케이. 음.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 헤드는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얘는 얘가 맨 앞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얘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 헤드는 얘를 가리켜야 돼요. 얘 시작 주소를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4번 보면 헤드가 얘를 가리키는 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4번이고 그래서 그 4번이 하는 일은 소스 코드에서 보면 P를 헤드에다가 넣으래요. P를 헤드에다가 넣으래요. 자,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맨 처음에는 헤드에 제로엑스 1000번지가 있었고 그리고 얘는 제로엑스 1000번지고 얘는 제로엑스 2000번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 들어오는 얘는 만약에 우리가 얘는 제로엑스 3000번지에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P는 당연히 제로엑스 3000번지겠죠. 3000이죠. 왜냐하면 3000번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P 값을 헤드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헤드 값이 원래 제로엑스 1000이었는데 얘가 뭘로 바뀌었다? 이제 제로엑스 1000이 아니고 제로엑스 3000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던 게 제로엑스 3000을 가리키게 돼요. 이제 이 연결이 끊어지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함수를 끝내면 어떻게 된다? 연결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노드가 맨 앞에 추가됐고 헤드도 정상적으로 맨 앞에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됐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값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연결 리스트에 어, 맨 처음에 맨 앞에 삽입하는 insert first라는 함수이다.